보육원에서 자란 강백호. 그에게 남겨진 건 이름도 가족도 아닌 정체불명의 금두꺼비 하나뿐이었다. 어느 날 대기업 마회장 집 식탁에서 똑같은 문양을 마주한 순간 백호의 인생은 가문의 비밀 한가운데로 휘말려 들어간다. 금두꺼비의 문양은 마회장 가문의 징표지만 유전자 검사는 백호가 손자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육원 원장의 증언으로 이 금두꺼비가 핏줄 증표가 아니라 의료사고와 출생 조작에 얽힌 죄, 그리고 한 여인의 약속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단서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제 백호는 마회장 손자가 아니라 채화영이 숨겨온 죄와 마가의 비밀을 끝까지 파헤칠 진실의 증인으로 금두꺼비를 다시 쥐게 된다. 30년 전 금두꺼비가 손을 떠나던 날, 30년 전 마대창 저택. 이건 우리 집안에서 절대로 밖으로 나가선 안 되는 물건이야. 묵직한 상자 뚜껑을 열며 마대창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 안에는 금빛 두꺼비 2마리가 마주보며 누워 있었다. 왜요, 아버지? 젊은 마대창이 물었다. 이 문양을 가진 건 참된 자손에게만 물려주는 거다. 노인의 손가락이 두꺼비 등 위 선을 따라 움직였다. 등을 타고 흐르는 이 선. 그가 말했다. 점 3개, 매듭 무늬. 우리 집안 피가 이어진다는 증표야.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무에게나 주지 마라. 심지어 내 자식이라도 양자로 들인 자식이라면 손대지 못하게 해라. 마대창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버지. 30년 뒤 그 약속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깨질 예정이었다. 몇 해가 지나 금두꺼비 상자는 비밀 서랍 속에 묻혔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서랍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 열렸다. 회장님. 조심스러운 목소리. 신입 비서였던 채화영이 고개를 숙였다. 서류에 도장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 마대창이 여러 서류 사이를 훑어보며 대답했다. 그의 손이 우연히 비밀 서랍 손잡이를 건드렸다. 철컥 하고 작은 소리가 났다. 서랍이 반쯤 열렸다. 핫! 채화영의 눈이 그 안을 스쳤다. 작은 상자 하나. 금빛이 아주 살짝 새어나왔다. 저건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다. 마대창이 서랍을 다시 닫았다. 별거 아니야. 회장님. 채화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가문에서 내려오는 징표 같은 건가요? 마대창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 속에 경계가 스쳤다. 왜 그런 걸 묻지? 아니요. 채화영이 급히 손사래를 쳤다. 그냥 회장님 후계자 문제 때문에 요즘 말이 많아서요. 핏줄 증표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그 말에 마대창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핏줄. 그 단어는 그의 가장 깊은 상처였다. 입양된 아들 마동석. 그의 뒤를 이을 자리에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한마디. 진짜 피가 아니다. 넌. 마대창이 말했다. 피를 너무 쉽게 말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채화영이 고개를 숙였다. 그저 회장님께서 너무 억울하셔서요. 그 말은 마대창에게 이상한 위로처럼 들렸다. 억울? 예. 채화영이 눈빛을 낮게 깔았다. 능력도 돈도 이 집을 굴려온 시간도 다 회장님 건데. 그녀가 말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감히 그걸 의심하는 게 전 더럽게 억울하더라고요. 마대창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넌. 그가 말했다. 내 편인가 보구나. 당연하죠, 회장님. 그녀가 웃었다. 저는 이 집에서 회장님 편 말고 다른 편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날 이후 마대창은 그녀에게 조금씩 더 깊은 서랍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몇 년 뒤 한강성 모병원 의사 휴게실. 원장님. 이강혁이 낮게 말했다. 이번 의료사고건.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족이 벌써 기자들한테 흘리고 있다잖아. 병원장이 찌푸린 얼굴로 말했다. 수술 중 사망, 수술 전 설명 부족, 보호자 동의서 미비.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이거 하나만 잘못 튀어나가도 병원 전체가 흔들릴 판이야. 이강혁이 잠시 말을 아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재단 쪽에서 직접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재단? 예. 입꼬리를 올린 사람이 병원 문을 밀고 들어왔다. 제가 그 재단입니다. 최화영이었다. 대표님. 병원장이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 아이고, 이 바쁜 분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우리 병원 일이. 내일이죠. 최화영이 미소를 지었다. 앉으세요. 그녀는 탁자 위 파일을 하나 올려놓았다. 유족 합의서 초안, 법률 자문 의견서, 그리고 언론 대응 크유앤드어. 이건 병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눈을 떴다. 벌써 당연한 거죠. 최화영이 말했다. 리스크는 미리 정리해두는 쪽이 이기는 법이에요. 그녀는 이강혁을 슬쩍 봤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손가락 두 개를 폈다. 하나, 입 다물 사람. 둘, 그 사람 입을 계속 닫아둘 수 있는 무엇. 병원장이 침을 삼켰다. 입 다물 사람이라면 그가 말했다. 수술 집도했던 주치의 한 명이 있긴 합니다. 이 사람만 조용히 하면 그럼 됐네요. 최화영이 부드럽게 웃었다. 그 사람 대출 맞나요? 예. 돈 이야기예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학자금, 전세자금, 부모님 병원비. 최화영은 그런 것들을 좋은 장치라고 불렀다. 그런 사람은 입원스 닫아두면 평생 열리지 않거든요. 뭐, 빚이 좀 있는 걸로 압니다. 병원장이 대답했다. 좋아요. 최화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사람, 지금 부르시죠. 잠시 후 수술 주치의가 휴게실로 들어왔다. 30 중반. 야근이 잦은 탓인지 눈밑이 퀭했다. 교수님. 병원장이 웃으며 말했다. 재단 대표님이 잠깐 보자고 하셔서요. 아, 예. 의사가 머리를 극적였다. 인사는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최화영이 먼저 말했다. 바로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죠. 그녀는 의사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당신이 앞으로 살 수 있는 인생 전체에 대한 계약서예요. 의사가 눈을 깜빡였다. 예. 오늘 일. 그녀가 말했다. 수술 중 사망, 설명 부족, 동의서 문제. 하나씩 짚어나갔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은 최소한 의사 자격 정지, 길게는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대신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 입에서 진실이라는 단어만 평생 안 나오게 하면. 최화영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여기 남아서 환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당신 인생 지켜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사가 겨우 목을 축였다. 그래서 저보고 무얼 하라는 겁니까? 아무것도요. 최화영이 말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녀는 겨우 30페이지도 안 되는 합의서 한 묶음을 내밀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유족 쪽과는 우리가 직접 이야기할게요. 유족분들은 의사가 낮게 물었다. 정말 납득할까요? 납득은 우리가 책임질 문제고요. 최화영이 잘났다. 당신은 당신 입만 책임지시면 됩니다. 의사는 한참 동안 손을 떨다가 결국 펜을 집어들었다. 그가 이름을 적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잘하셨어요. 최화영이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 인생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신 그녀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혹시라도 미련이 생기면 미소를 걷어내며 눈빛을 바꿨다. 그 미련,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협박은
언제나 그렇게 은근하고 정교했다. 며칠 후 재단 비밀 회계 사무실. 여기입니다. 남자가 봉투를 꺼내놓았다. 현금 일부, 해외 계좌 일부. 최화영은 그 숫자를 확인한 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쪽은 이 정도로 끝내죠. 그녀가 말했다. 대신 그 주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재단 장학금, 연구비, 해외 연수 자리로 평생 꽉 잡고 있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계사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대표님. 문을 살짝 열고 이강혁이 고개를 내밀었다. 마대창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또요? 최화영이 웃었다. 오늘 회장님, 기분 어떠시대요? 별로 안 좋으십니다. 그럼. 그녀가 일어났다. 오늘은 조금 진귀한 걸 하나 보여드려야겠네요. 회장실 안. 이게 뭐야? 마대창이 물었다. 최화영은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열었다. 회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상자. 그녀가 말했다. 정리하다가 실수로 떨궜다가 그녀는 거짓말을 할 때만 약간의 떨림을 섞었다. 금두꺼비 한 마리가 살짝 상했더라고요. 눈썹이 올라갔다. 상했다? 예.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한번 닦아드리려고 열어봤는데 손가락 사이로 금빛 두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선. 그녀가 두꺼비 등을 짚었다. 점 3개, 매듭 무늬.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게 바로 회장님 참된 자손에게만 물려준다던 징표 맞죠? 마대창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가 그 얘기를 자네에게 했나? 회장님 본인이요. 최화영이 웃었다. 예전에 한 번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고. 아버지가 당부했다고. 마대창은 잠시 말을 잃었다. 왜 그걸 다 기억하고 있지? 그녀가 말했다. 회장님 말 하나라도 함부로 흘려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에 마대창은 조금 마음이 풀렸다. 그래서 최화영이 숨을 골랐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안? 예. 그녀가 상자를 닫았다. 이 징표를 피를 지키기 위해 쓰지 말고 피 때문에 흔들리는 이 집안을 정리하기 위해 쓰시면 어떨까요? 정리? 예. 최화영이 팔짱을 꼈다. 회장님이 직접 인정한 자손에게만 이 징표를 쥐어주고 그 외는 모두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매혹적인 동시에 위험했다. 자네. 마대창이 낮게 말했다. 그럼 자네 남편 동석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남편은 최화영이 웃었다. 이미 회장님이 평생을 책임져 주신 사람입니다. 그분 몫은 재단 이사장 자리 정도면 충분하죠. 그녀의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경영은 피가 이어진 사람에게 내가 그런 선택을 할 거라 생각하나? 아니요. 최화영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요.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언젠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그날 밤 회장실 근처 복도. 이강혁이 홀로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안을 본 그는 마대창과 최화영이 금두꺼비 상자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흘끗 보았다. 가문의 징표. 그 말이 귀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징표가 언젠가 누군가의 목줄에 걸릴 날이 올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도 함께 금두꺼비가 다른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몇 달 뒤 병원 뒤편 작은 카페. 최화영은 앞치마를 한 여자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여자 이름은 유선이. 수술 사고 당시 환자 파일을 조용히 고친 사람. 그때
너무 죄송했어요, 대표님. 유선이가 컵을 만지작거렸다. 근데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서 죄송하다는 말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채화영이 웃었다. 우리가 선희 씨 인생 지켜준 거잖아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건 유선이의 눈이 커졌다. 너무 큰 돈인데요. 혼자 쓰라고 준 돈 아니에요. 채화영이 말했다. 아이도 있다면서요. 예. 그 아이. 이름이 뭐였죠? 강백호요. 순간 채화영의 눈에 낯익은 글자가 스쳤다. 마대창 집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딘가 귓가에 남는 글자였다. 예쁘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 아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다음 세대잖아요. 유선이의 눈가가 젖었다. 대표님. 대신 채화영이 목소리를 낮췄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예. 이 세상 어디에도 선희 씨 이름이 그 의료사고랑 엮이지 않게 하는 대신 선희 씨도 절대 입 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알아요. 유선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날 이후로 잠이 제대로 온 적이 없어서 그래서요. 채화영이 상자를 하나 꺼냈다. 작은 손바닥만한 상자. 이건 그녀가 말했다. 우리 집안에서 꽤 오래된 물건이에요. 상자 뚜껑이 열리고 금두꺼비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와. 유선이가 숨을 들이켰다. 이거 되게 귀해 보이는데요. 귀해요. 채화영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선희 씨한테 주는 거예요. 저한테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선희 씨 아들이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나 궁금해할 날이 오겠죠. 유선이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때 이걸 보여주세요. 채화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선희 씨가 옛날에 어떤 큰 선택을 했고 그 선택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유선이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대표님, 지금은 채화영의 눈빛이 잠깐 어두워졌다. 이게 피해 증표인지 죄의 증표인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녀는 금두꺼비를 상자 안에 다시 넣어 유선의 손에 쥐어줬다. 다만 하나. 그녀가 덧붙였다. 언젠가 이 물건 때문에 세상이 흔들릴 날이 올지도 몰라요. 유선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때 선희 씨가 내가 숨긴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볼 용기만은. 채화영이 미소를 지었다.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짙은 저주에 가까웠다. 그날 밤 유선이의 좁은 원룸. 감자국이 끓고 어린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강보에 쌓여있던 시절이 사진이 한 장 서랍 위에 붙어 있었다. 강백호 생후 3개월. 백호야. 유선이가 작게 이름을 불렀다. 상자 뚜껑을 열고 금두꺼비를 꺼냈다. 이게. 그녀가 중얼거렸다. 엄마가 목숨 걸고 숨기다가 결국 못 숨긴 진실이야. 손가락이 떨렸다. 엄마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떤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을 무너뜨렸는지. 유선이는 금두꺼비를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강보를 꺼냈다. 아기 강백호가 겨우 숨쉬며 울었던 그날의 감촉이 손끝에 되살아났다. 난.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너를 이 집에서 키울 자신이 없어. 그녀는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 눈 밑 다크서클, 불안에 떨리는 손. 내가 의사라는 이름을 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보낸 죄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데. 그녀는 강보 속 아기를 내려다봤다. 너까지 내 옆에서 같이 지식여질까봐 겁이 난다.
눈물이 강보 위로 떨어졌다. 그래서 유선이가 숨을 들이켰다. 넌 이 집을 떠나야 한다. 그녀는 강보를 한 번 꼭 안았다. 대신 손을 뻗어 금두꺼비를 강보 안에 넣었다. 작은 쇠붙이가 아기 옆에서 가볍게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이걸 보고 그녀가 속삭였다. 언젠가 누군가는 진실을 물을 거야. 유선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단단해졌다. 그때 엄마는 도망치지 않고 대답할게. 그녀는 강보를 들고 밤거리를 나섰다. 보육원 문 앞, 어두운 골목, 낡은 간판 아래 유선이는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미안해. 그녀가 강보를 꼭 안았다. 하지만 숨을 들이켰다. 이게 지금 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녀는 강보를 문 앞에 내려놓았다. 작은 금두꺼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빛났다. 초인종을 누르고 유선이는 뛰듯이 골목을 빠져나갔다.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몰랐다. 그날 강보 안에 함께 넣어둔 금두꺼비가 30년 뒤 자신의 이름과 죄를 그리고 한 집안의 비밀을 모두 끌어올릴 줄은. 현재 금두꺼비를 다시 마주한 강백호. 현재 시점 드림가. 작은 방 책상 위에 금두꺼비가 놓여 있었다. 강백호는 그 위에 손을 올렸다. 엄마가 이걸 같이 맡겼다고 그랬지. 그는 한영자가 해준 말을 떠올렸다. 너를 처음 데려올 때부터 그 금두꺼비가 강보 안에 같이 들어 있었어. 누가 넣었을까?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누가? 문양을 따라 손가락이 움직였다. 등을 타고 흐르는 선, 점 3개, 매듭 무늬. 사진 속 마대창 집 수저와 완벽하게 겹치는 문양. 마회장 가문 것인 건 분명한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나한테 와 있지? 유전자 검사 결과는 분명히 말했다. 북의 혈연 관계의 불일치. 마대창 강백호 혈연 아님. 마회장 손자는 아니다. 그는 그 종이를 여러 번 읽었다. 근데 손바닥 위 쇠붙이가 밤마다 꿈에 나왔다. 누군가는 이걸 나한테 쥐어준 거잖아. 그 말은 새로운 질문을 만들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은 어디까지 죄였고 어디까지 약속이었을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백호 씨? 오장미였다. 들어와요. 강백호가 문을 열었다. 또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책상 위 금두꺼비를 봤다. 응. 그가 웃었다. 이제는 정이 좀 든 것 같기도 하고. 정이요? 그래도 30년 동안 내 옆에 있었잖아요. 그 말에 오장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럼 그녀가 다가와 금두꺼비를 같이 내려다봤다. 우리가 이제부터 해줄 일은 하나네요. 뭔데요? 이게 오장미가 말했다. 핏줄을 증명하는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와 누군가의 약속을 들고 있는 물건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강백호는 그 말을 곱씹었다. 핏줄 증거 X, 죄와 약속의 증거 O. 그가 되뇌었다. 그럼 난 그가 그녀를 바라봤다. 피는 아니지만 이 집 죄와 진실을 끄집어낼 사람이라는 거네요. 그 역할. 오장미가 웃었다. 백호 씨한테 제일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 말에 그의 입꼬리가 올랐다. 그럼 그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진실팀, 이 금두꺼비부터 파봅시다. 좋아요. 오장미가 그 손을 잡았다. 첫 번째 목표는 딱 2사람이네요. 누구요? 이 강보에 금두꺼비를 넣어준 사람. 오장미가 손가락 하나를 들었다. 그리고 그 금두꺼비를 처음 내놓은 사람.
손가락이 둘로 늘었다. 채화영. 그 이름이 둘 사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다. 강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가 말했다. 마 회장 손자는 아니지만 눈빛이 단단해졌다. 마 회장 집죄를 끝까지 파헤칠 사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죠. 금두꺼비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다. 30년 전 한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강보 속에 넣어둔 그 물건이 이제는 한 집안의 죄와 한 사람의 약속을 모두 끌어올릴 열쇠가 되어 두 사람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날 밤 강백호는 금두꺼비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마 회장 손자는 아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도 이 작은 쇠붙이가 그 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진 않을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이 금두꺼비는 피를 이어주는 다리가 아니라 죄와 약속을 끌어올리는 줄이었다. 유전자 검사, 그리고 손자 아님이 주는 해방감과 허탈감. 한강스카이병원 유전자 진단센터. 두 분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책상 위에 두 장의 결과지가 놓였다. 한 장에는 검사 대상 A-1, 다른 한 장에는 검사 대상 B-1. 그리고 맨 아래 짧은 문장 하나. 북의 혈연관. 높은 확률로 혈연관계 아님. 의사가 설명했다. 유전자 일치율 상 두 분은 직계 혈족은 아닙니다. 할아버지 손자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마대창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강백호는 종이 위 문장을 계속 읽었다. 혈연관계 아님. 장미 씨랑 남매는 아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그 한 가지였다. 그렇군요. 강백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이 조금 잠겼지만 말은 또렷했다. 제가 회장님 손자는 아닌 걸로. 마대창은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놨다. 그래. 그가 낮게 말했다. 아닌 걸로. 그 말엔 안도와 허탈이 뒤섞여 있었다. 이상하네요. 강백호가 작게 웃었다. 손자면 어쩌지, 손자면 안 된다. 온갖 걱정 다 하다가 그는 결과지를 가리켰다. 정작 아니다라는 걸 보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기도 하고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다. 좀 이상하게 허전하네요. 마대창이 그를 바라봤다. 서운한가? 그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아니요. 강백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이제 이 금두꺼비가 회장님 손자 증표는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금두꺼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다. 이제부터 정체를 다시 찾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대창은 잠시 금두꺼비를 내려다봤다. 그래. 그가 말했다. 내 말이 맞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부터 저 물건은 내 손자의 증표가 아니라. 눈빛이 어두워졌다. 내 죄와 이 집 죄의 증표가 되어야겠지. 검사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자 해가 이미 기울고 있었다. 햇빛이 붉게 병동 유리를 스쳤다. 백호야. 마대창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예, 회장님. 유전자야. 결과가 그렇다지만. 그가 말했다. 내가 내게 했던 말들은 그대로야. 강백호는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그가 말했다. 오늘 먼저 장미 씨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마대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에 내 앞에도 다시 와라. 그는 덧붙였다. 피가 아니어도 이 집 죄를 묻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내 눈으로 보고 싶으니까. 강백호는 그 말에 짧게 웃었다. 예. 그럼 그때는. 그가 말했다. 손자가 아니라 이 집 죄를 캐는 강백호로 오겠습니다. 기다리겠다. 마대창이 등을 두드렸다. 드림과 공원 앞 벤치. 이번에도 먼저 와 있는 사람은 오장미였다. 백호 씨. 그녀가 일어나며 말했다. 어제랑 똑같은 자리네요. 그러게요. 그가 웃었다. 이번엔
결과 들고 왔어요. 입가에 걸린 웃음은 어딘가 안도와 허탈이 섞여 있었다. 어때요? 오장미가 숨을 삼켰다. 백호 씨, 마 회장님 손자 맞아요? 강백호는 그 질문에 일부러 한 템포 쉬었다.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짧고 또렷하게. 검사 결과 혈연 아니래요. 오장미의 어깨가 눈에 띄게 풀렸다. 정말? 네. 그가 결과지를 건넸다. 혈연 관계 아님. 할아버지 손자 북의 일치 없음. 단순한 문장들이었다. 오장미의 눈에 그 문장이 몇 줄 안 되는 주문처럼 보였다. 우리는 남매가 아니다. 하.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진짜. 그러게요. 강백호가 웃었다. 이게 이렇게 반가운 말이 될 줄 몰랐어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웃었다. 웃음이 잠시 가라앉자 이번엔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근데 오장미가 다시 종이를 들여다봤다. 이제 이 금두꺼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시선이 강백호 손바닥으로 갔다. 금두꺼비가 여전히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게 그가 말했다. 문제죠. 장미 씨. 강백호가 금두꺼비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게 회장님 손자 증표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졌어요. 네.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남는 건 두 가지죠. 그녀가 손가락을 세웠다. 하나, 이걸 처음 만든 사람. 둘, 이걸 일부러 백호 씨 강보 안에 넣은 사람. 누군지 감이 오긴 하죠. 강백호가 낮게 말했다. 누군데요? 처음 만든 사람은 그가 웃었다. 마 회장 할아버지. 그렇겠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채화영 쪽에서 나온 건 거의 확실합니다.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의료사고, 출생 조작, 보육원까지 다 이어지는 사람은 그쪽뿐이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녀가 말했다. 채화영이 내가 언젠가 써먹으려고 넣어둔 건지. 강백호가 말을 이었다. 아니면 그 옆에 있던 누군가가 언젠가 진실을 뒤집으라고 넣어둔 건지. 둘 사이를 금두꺼비가 가르는 듯 했다. 어느 쪽이든 오장미가 속삭였다. 이 쇠붙이가 그냥 유품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그녀는 금두꺼비를 손에 올렸다가 다시 돌려줬다. 이제부터 역추적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부터요? 보육원부터. 오장미가 말했다. 강보에 이걸 넣어서 문 앞에 둔 사람, 그날 근무했던 원장, 당시 기록.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채화영이 그 시기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강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가 말했다. 그럼 이번엔 마 회장 손자 찾기가 아니라. 미소가 살짝 번졌다. 채화영 죄찾기. 딱 그거네요. 오장미가 맞장구 쳤다. 며칠 뒤 낡은 연립주택 3층. 문 앞에는 보육원 전 원장. 작게 적힌 명패가 붙어 있었다. 여기 맞아요. 한영자가 말했다. 간신히 연락처 알아냈어. 엄마, 고마워요. 강백호가 고개를 숙였다. 같이 들어갈까? 아니요. 그가 손을 저었다. 엄마는 여기까지요.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는 웃었다. 제가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한영자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가 말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네. 네가 어디서 왔든, 내가 너를 어떻게 데려왔든. 한영자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도 안 바뀐다. 강백호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알아요, 엄마. 그가 웃었다. 그래서 이제 안 무서워요. 가봐. 한영자가 등을 토닥였다. 다 듣고 와. 쾅쾅.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안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렸다. 예, 누구세요? 문틈 사이로 주름이 깊게 패어있는 노인의 얼굴이 비쳤다. 원장님 되시죠? 강백호가 고개를 숙였다. 강백호라고 합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다. 백호? 문이 조금 더 열렸다. 혹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육원에 강보에 쌓여왔던 그 아가? 예. 강백호가 웃었다. 이제는 스스로 걸어다니는 나이가 됐습니다. 노인 원장의 눈가가 젖었다. 들어와요. 그가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넓지 않았지만 책과 서류가 가득했다. 원장은 코너 소파에 글을 앉히고 주전자를 올렸다. 차라도 한 잔. 괜찮습니다. 강백호가 손사래를 쳤다. 대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전에 원장님께서 보셨을지도 모르는 물건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는 금두꺼비를 꺼냈다. 이거. 원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노인은 손을 뻗어 금두꺼비를 들어 올렸다. 무게를 느끼며 손바닥 위에서 굴려보았다. 이 감촉. 그가 중얼거렸다. 쉽게 잊을 수가 없지요. 강백호의 심장이 떨렸다. 내가. 원장이 말했다. 처음 우리 보육원에 왔을 때 강보 안에 이게 같이 들어있었어. 그렇군요. 이미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문장을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묵직했다. 그때 원장이 말을 이었다. 아기를 안고 온 여자가 있었네. 강백호의 입술이 말랐다. 그 여자가 아기를 내려놓으면서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건 그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누구인지 찾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식이라고 했어. 표식. 강백호의 손이 금두꺼비를 더 꽉 쥐었다.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길 원장이 눈을 감았다 뜨며 말을 이었다. 이게 어떤 집안에서 나온 물건인지는 알지만 이 아이가 그 집안 사람인지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네. 그럼. 강백호가 숨을 들이켰다. 제 출생은 마 회장 가문과는 직접 피로 이어지진 않았다.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적어도 그 여자의 말로는 그랬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한편으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했다. 대신 원장이 덧붙였다. 그 여자는 분명히 말했네. 이 금두꺼비는 내가 저지른 일과 내가 감당해야 할 죄를 언젠가 세상에 드러낼 물건이라고. 강백호의 눈이 커졌다. 죄요? 그래.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못 견디고 도망치더라도 언젠가 이 아이가 저 문양을 보고 진실을 묻게 될 거다라고. 그 말은 오장미가 말했던 것과 묘하게 겹쳤다. 핏줄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의 죄와 약속의 증거.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는 강백호가 손을 떨며 물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저었다. 굳이 말하자면 그가 눈을 찡그렸다.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익숙했다? 마대창 회장님 댁에서 가끔 보던 사람과 비슷했지요. 원장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하지만 그 사람 본 이름을 내가 아는 건 아니었어요. 강백호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다. 최화영. 그리고 그 옆에서 언제나 그림자처럼 서 있던 사람들. 원장님. 그가 낮게 물었다. 그 여인이 나를 맡기고 떠날 때 한참을 문 앞에서 못 떠났네. 원장이 대신 말했다. 초인종을 누르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는 손으로 모양을 그렸다. 다시 돌아와 강보를 한 번 더 안고 또 내려가고. 강백호의 목이 메었다. 3번이나. 원장이 말했다. 그러다 결국 울음을 참고 등을 돌리더군.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다. 내가. 그가 낮게 속삭였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본 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강백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원장님, 그가 겨우 말했다. 그 여인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 거겠지. 원장이 조용히 말했다. 자기가 그 죄를 안고 사느라 넌 같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겠지. 금두꺼비가 손 안에서 차갑게 식었다. 그래서 강백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마 회장 손자 인증템이 아니라 한 여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언젠가 마주보기 위해 남겨둔 표식이다. 원장이 대신 정리했다. 그 여인이 혹시 다시 찾아왔었나요? 강백호가 물었다. 원장은 잠시 침묵했다. 오려고 했겠지. 그가 말했다. 근데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덧붙였다. 못 온 사람이 더 많더라. 그 말은 많은 걸 포함하고 있었다. 죽었을 수도, 다른 감옥에 갇혔을 수도, 아니면 자기 죄에서 도망쳤을 수도. 그래서 원장이 강백호를 바라봤다. 이제 남은 건 너뿐이야. 저요? 그래. 그가 말했다. 내가 그 여인이 못 내려놓은 죄를 대신 마주보든지 아니면 그 여인이 남겨둔 약속을 대신 지키든지. 강백호의 손이 금두꺼비를 꽉 쥐었다. 둘 다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보육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웠다. 손 안에 금두꺼비를 쥔 채 한참 서 있었다. 마 회장 손자는 아니다. 그 사실은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그가 낮게 말했다. 이 집 죄랑은 딱 붙어있네. 난 휴대전화를 꺼냈다. 오장미. 손가락이 저절로 그 이름을 눌렀다. 여보세요? 조금 숨이 찬 목소리. 어디론가 뛰어오고 있는 듯했다. 장미씨. 강백호가 웃었다. 혹시 지금 시간 돼요? 어디에요? 보육원 앞. 거기서 움직이지 마요. 오장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지금 갈게요. 통화가 끊기자마자 그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남매는 아니고 피도 안 섞였고 근데 같은 사건 한가운데 지독하게도 기묘한 인연이었다. 잠시 후 골목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뛰어왔다. 백호씨. 오장미였다. 천천히 와도 되는데 누가 그랬어요? 그녀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런 때에 뛰어오지 말라고. 그 말에 가슴이 이상하게 저렸다. 원장님이. 강백호가 입을 열었다. 저를 맡긴 여인 이야기를 좀 더 해주셨어요. 오장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어땠어요? 처음엔. 그가 말했다. 자기 죄를 피하려고 도망친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금두꺼비를 펼쳐 보였다. 지금은 자기 죄를 언젠가 마주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단서를 남긴 사람 얘기 같아요. 단서? 응.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금두꺼비. 손바닥 위 쇳덩이가 초저녁 햇빛을 받으며 빛났다. 마 회장 집 문양이긴 한데 내 피를 증명하는 표식은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내 출생이 마 회장 집 죄랑 어디서 어떻게 엮였는지 보여주는 표식. 그는 웃었다. 나 피로는 안 이어졌는데 죄로는 깊게 이어져 있나 봐요. 오장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무섭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가 물었다. 무서웠죠. 그가 솔직하게 답했다. 처음엔 남매일까봐 무서웠고 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고 그리고 보육원 이야기를 들으며 또 다른 무서움이 생겼다. 이제는 그가 숨을 골랐다. 어떤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마주봐야 한다는 게 조금 무섭네요. 오장미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같이 보면요? 그녀가 물었다. 같이 볼까요? 강백호는 그 말에 웃었다. 그럼 덜 무서울 것 같네요. 그녀는
금두꺼비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결국 이 문양이 말하는 건 하나 같아요. 뭔데요? 마회장 집 일이든 보육원 일이든 병원 의료사고든 오장미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다. 도망친 사람 말고 끝까지 보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된다. 강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가 말했다. 이제부터 우린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네요. 그 말은 선언이었다. 피는 아니지만 이 집 죄와 진실을 끝까지 보는 사람. 강백호에게는 그게 새로운 정체성이 될 테고 금두꺼비에게는 그게 새로운 의미가 될 터였다. 그날 밤 드림가 반찬가게 2층. 강백호, 오장미, 양금순, 오태평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정리해보면 이거야. 오태평이 손가락을 꼽았다. 첫째, 백호는 마회장 손자 아니다. 둘째, 금두꺼비는 마회장 집 물건은 맞다. 셋째, 강보에 금두꺼비를 넣어둔 여인은 죄를 알고 있었고 언젠가 진실이 파헤쳐지길 바랐다. 양금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인즉슨 그녀가 말했다. 그 여인 주변에 마회장 집과 연결된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네. 지금까지 나온 이름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오장미가 낮게 말했다. 이강혁. 강백호가 답했다. 그리고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최화영. 양금수는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 이를 갈았다. 드디어 그 여우 꼬리를 본격적으로 잡는 거네. 오태평이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떤 식으로요? 강백호가 물었다. 이제 핏줄이 아니란 것도 확인됐겠다. 오장미가 웃었다. 마음껏 파헤치죠. 그녀는 작은 화이트보드를 꺼냈다. 30년 전 의료사고 기록 재확인. 그때 병원에 있었던 인물 명단 재정리. 최화영이 병원 보육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타임라인 작성. 이강혁이 맡고 있는 상자 금두꺼비 한 마리, 목걸이, 베네저고리 접근 루트 찾기.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오장미가 말했다. 이 금두꺼비가 마회장 집에서 나와 최화영 손을 지나 어떤 여인의 손을 거쳐 강백호 강보 안으로 들어간 그 전 과정을 한 줄로 꿰는 거예요. 강백호는 그 말을 들으며 손안에 금두꺼비를 한 번 더 쥐었다. 그리고 그 줄 끝에 그가 낮게 말했다. 어떤 이름이 서 있는지 보자고요. 그 이름이 그의 어머니일 수도 최화영의 공범일 수도 혹은 둘 다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도망칠 수는 없었다. 이 작은 금세 부치가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너는 피해 증인이 아니라 죄와 약속의 증인이다. 강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가 말했다. 마회장 손자는 아니지만 눈빛이 단단해졌다. 이 집 죄의 끝까지 붙어 있어 보겠습니다. 금두꺼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이제는 중요한 대답처럼 느껴졌다.